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권창형 2차 종합특검이 12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검사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월 이달에 이제 특검의 임기가 정해진 기한 그렇죠. 수사 기한이 종료가 1차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한 내 다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래도 지금 어찌됐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검사 수사에 대한 제2라운드가 또다시 펼쳐지는 거고 사실은 검사들도 그렇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이번에 그 김태효 전 그 안보실 1차장이 맞아요. 구속되지 구속됐죠.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도. 그러니까 네. 사실상 제가 권영빈 특검보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 내란에 참여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중에서 이제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도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니라고 네. 극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더군다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 12월 3일 그 밤에 그 선관위로 가면서 일단은 단초적인 거를 하고 나면 이제 검사들이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다고 네.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이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에 박성재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과정에 심우정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불법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하에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심우정 전 총장이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 발부 여부는 저는 정말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네. 발부될까? 요거는 특검의 실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계엄의 원래 시나리오에 몸통에 서서히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사실은 국회보다는 선관위가 핵심이었어요. 국회는 제압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뭘 밝히는 대상이 아니야. 맞습니다. 저거는 사글이 그냥 제압하고 잡아들여. 이게 끝이야 국회는. 그러나 선관위는 서버 분석이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서 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관이 국정원과 검찰입니다. 누군가는 조사를 해서 의혹을 규명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방첩사가 역량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거기는 디지털 포렌식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이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령을 듣는 상태에서 계엄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저기 국정원 과학수사팀 또 디지털 포렌식팀 이렇게 우리나라 한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군데가 이번에 계엄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증거만 나오면 여론은 계엄 지지로 뒤집힌다. 이게 김용현 시나리오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멈춘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에 예령을 발령해 놨다는 거지, 예령을.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의 그 저기 일정 정도 어떤 그 비상을 걸어놓고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놓는 거. 이건 계엄의 필수적 체크 항목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과거에 한번 석방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기현 그 재판장의 그런 그 쉽게 그렇죠. 얘기해 취소 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항고 과정에서 직시한 검찰이 목소리.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당시 수뇌부가 이제 당시 그 심우정 그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도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삼청동 안가 모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부분 나오기는 했지만 심우정 총장은 정말 관여가 안 되어 있을까라는 의심도 이제 거기 간 멤버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멤버는 거기 아니죠. 멤버는 예, 아니니까 예, 예. 4인방 가운데 이제 음. 심우정 총장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법무사인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하고 그 심우정 총장이 일종의 하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면 명령을 하달받아서 지시 이행하는 그럴 이런 가능성을 주체. 배제할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이 내란의 기획 범위가 그냥 단순히 이제 직원 판사가 본 첫 번째 1심 판결문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될 중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거기에 저는 검사 특히 이제 심우정 총장도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보안 수사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검찰 개혁한다 그러는데 이게 더 큰 검찰 개혁이에요. 말하자면은 계엄 때 이 사법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의 역할이 뭐였고 그 다음에 네. 임무가 뭐였느냐 이걸로 오히려 하는 게 더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었다고.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예. 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석연치 않게 막혀 있었어요. 석연치 않게 막힌 게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빙 돌아서 제일 어려운 길. 오늘도 뭐 박선원 의원 나온다는데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똑같은 논쟁하는 게 이게 저 본질이 몸통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잘하는 지점도 있지만 최근에 좀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김태효 전 국가안보 1차장을 구속을 했는데 내란 발생 이후 이제 약 1년 7개월 만이고 혐의를 보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부에 전달한 혐의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라는 것인데 이분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우리 박수모 기자가 직접 출입을 하면서 본 그 김태효 전 차장의 위상이라는 거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순방을 가게 되면은 김태효 전 차장이 거의 많이 왔었어요. 그 많이 오면은 저녁 자리가 있잖아요. 아 저녁 자리. 이제 네. 기자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식당에 뭐 예를 들면 수석급들이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차장이 오기도 하는데 한번 오게 되면은 제 기억에는 약간 이렇게 줄을 서서 이 테이블도 좀 와주세요 하면은 한 10분 15분씩 앉아 있다가 갈 정도로 이 김태효 전 차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야, 기자들이 그랬구나. 굉장히 집중을 네. 많이 했었고 이제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8월 12일이었어요. 그때 외교안보 라인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게 24년 8월 12일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엄이 있던 2024년. 그해 8월. 네. 근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엄 준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런 인사가 났지 이렇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그다음에 외교안보 특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장호진 그 실장만 약간 좌천이 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걸까 뭐 알아보려고 이래저래 통화도 하고 했던 거를 이제 취재한 걸 정리한 거를 제가 오랜만에 딱 열어보니까 그때 여권 인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김태효 전 차장은 무조건 국가안보실장을 이 정부에서 할 사람이다. 그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원식 장관은 김태효 전 차장이 데려왔을 거다. 근데 왜냐면은 이거 이제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MB 정부 때 김태효 전 차장이 그 외교안보 수석실의 대외전략 비서관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신원식 전 장관이 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국방부 기획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계자 설명으로는 그때 이 뭐 기사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때 김태효 전 차장이 부르면은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 그 신원식이 왜냐면 청와대 비서관이 이거 훨씬 더 웃긴데, 힘이 이거? 압도적으로 네. 강력하기 때문에 준장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이 인사가 헷갈렸던 거는 김태효 전 차장 위로 신원식 실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석이 이거는 김태효 전 차장이 나중에 이 실장을 하려고 네. 그냥 자기랑 뭐 가까운 혹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잠깐 위에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야, 그랬구나. 물론 이게 뭐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비사가 있어요. 비사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요. 아, MB 정부 때. 네. 그게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그때 군사 잡지 그 편집장이라 가지고 그거 매일 그거 취재하고 다니는데 그때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합참에는 합참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합동작전 전문가 네. 한 명도 없어. 어디 야전에서 듣도 보도 못하고 합동작전에 모르는 사람이 합동작전과장, 작전처장,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또 합참 점검해보는 이상의 합참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라인이 저기 서해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데 수습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때 국방부 정책차장으로 가 있던 신원식 장군 원스타는 네. 합참 작전 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합참 작전에 못 들어가고 국방부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놈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일단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저기 합참이 하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이 야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해서 국방부에 있던 신원식 장군이 합참에 와서 과외 공부를 시켜줘 장교들은. 이러는 일이 있어요. 이것까지 했는데 진급에서 떨어진 겁니다. MB 정부 초기. 그래서 썼지 기사를. 그랬더니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저 신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줘서 입장 곤란하다고 전화가 온 거야. 국방부 신원식 장군이래. 뭐 그랬겠죠. 네네. 아니 뭐 잘하시나 그렇지 나는. 근데 지는 기억할지 모르겠어. 엄청 쇼킹해서 전화가 왔더라고. 신원식 장군이. 그러고 나서 합참의 장군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 특감 받고. 이제 다시 합참으로 영전돼 간 거야.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기사회생에서 투스타 쓰리스타를. 그랬구나. 그런 또 이제 그 에피소드가 그런데 있었다고. 그걸 끌어주는 멤버가 누구냐면 김태효 쪽이라고. 근데 이게 김태효가 내 기사를 다 봤거든. 저기 합참이 개판이거든. 봤다고 연락도 오고 그랬나요? 아니 뭐 야, 기자다 기자 보니까. 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 번은 내 기사에 쇼킹해가지고 조선일보 인터뷰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김태효가. 본인은 기억 그럼 못하겠지만. 봤다는 거네요. 그래서 난 본다는 걸 알았는데 훗날 MB 정부 끝나고 월간중앙에서 진보 보수 양쪽의 그 대표 주자 안보 전문가 해가지고 지상 논쟁을 벌이기로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내가 나가기로 하고 보수 쪽에서는 김태효가 나오기로 했거든. 네. 근데 김태효 쪽의 상대방이 김종대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오겠다고 해서 그 기획이 취소돼 버렸어요. 나를 마주치고 싶질 않은 거야. 근데 그런 서열 구조라는 게 설명이 또 이제 그 박성국 기자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안보실장한테 이런 지시를 하면 1차장한테 하달이 되는 구조니까 또 높은 사람이 신병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원식 구속 안 됐잖아요. 근데 김태효 됐다는 거고 대통령도 이제 특검 조사에서 김태효가 영어를 하니까 미국의 알리라고 이제 말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영어 잘해서 그랬다. 그 대통령의 이제 이 사실 진술이 본인이 지시했다는 거 인정을 한 거고 그걸 김태효는 이행한 셈이 되는 거니까 이게 법률상으로는 딱 걸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우리가 복귀해 보면 윤석열 정권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좌천성 승진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때 이제 그 중앙지검장 했던 송경호를 부산 고검장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제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좌천성 승진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김태호하고 신원식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국방장관 잘하고 있다 갑자기 안보실장 하는데 그거 지금도 한이 맺혀 있어요. 왜 내가 지금도. 갑자기 그러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돌려막기 개념으로 이제 누굽니까 국방부장 경호처장 했던 김용현이 또 이제 국방부 김용현이 장관으로 국방부 가고, 장관으로 네. 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놓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유임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짐 싸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의 징후라고 그걸 해석할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것이고. 육군에서 네. 진급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을 네. 눌러놓느라고. 그렇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때 이제 문상호도 사달이 났었잖아요. 그때 내부에서 고소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정보사 그래서 내부의 문제로. 정보사 내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고 보긴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이게 다 계엄의 어떤 파장이고 진동이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하는 당연히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엄을 결심하고 최소한 2023년 10월부터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한 거고 음. 거기에 인원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했을 뿐이다. 네. 그리고 김태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암약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실세다. 그 저 사람은 절대로 실장으로 가지 않고 차장으로 남아서 네. 정권 내부에서 요체를 형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알겠습니다. 감춰지는 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